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HLB를 좀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제 HLB 오늘 흐름 어땠습니까? 한 1.4% 정도로 장 마감을 했어요. 자, 우리가 추석 전까지 이 흐름들이 어떻게 나올까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데, 일단은 9월에 대한 이슈가 이제 추석 이후에 정말 큰 이슈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대를 하던 재신청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재신청. 그러면 이 추석 전까지 소강 상태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한 번에 수급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중요할 거고, 이 9월 일정만 보면 모두 다 우리에게 HLB에게는 호재이기 때문에 주가는 무조건 올라갈 거다. 올라갈 건데, 아직까지는 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건 좀 눈치 보기 싸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수급을 보면요, 이 외국인과 기관에서 이렇게 매도세가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걸 크게 상관할 게 아닌 게 이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줄었단 말이죠. 거래량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급에 또 그렇게 우리가 신경 쓸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신한투자와 모건스탠리가 또다시 매도세가 나왔는데 그렇게 신경 쓸 만한 물량들이 아니다라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렇게 현재 수렴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서 이제 눈치 보기 싸움이 되어 가는 거고, 야, 누가 먼저 터트릴래,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 HLB 결국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최근에 또 오늘 나온 기사들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죠.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아무런 변동도 없는 기사에 신경 1도 쓰지 말라. 중요한 거 아니다. 결국 현재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9월에 재신청 기간, 그리고 여기에 따른 흐름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항서제약 측에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도 같이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0.25bp 혹은 0.5bp를 인하를 할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같이 봐야 하는데, 또 한 가지로 또 그 생물보안법 통과가 되었죠. 여기는 사실 이 섹터의 흐름을 상당히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호재이긴 한데, 이 HF에게는 좀 미미합니다. 미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딱 이 두 가지를 봐야 하고요. 제가 오늘도 이 항서제약 측의 어떤 내용들, 그리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중국 쪽에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물어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고요. 제가 이 모든 것들을 항상 실시간으로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거고, 또 한 가지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항서제약 측에, 우리나라로 치면 이 네이버 종토방 같은 곳인데요. 이 종토방 같은 곳인데, 여기서도 지금 이 주주들이 좀 많이 화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도 한번 계속 꼼꼼히 좀 살펴보면서 이 팩트를 기반으로 한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커뮤니티 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HLB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이렇게 HLB 결국 자리를 지켜주다가 오후 들어서 재차 변동성을 키워왔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할 것이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0.5bp를 할 것이냐, 0.25bp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분명 흐름이 달라질 수가 있겠고, 현재 HLB는 FDA 재승인 신청에 대한 서류 제출 이 대기 중에 있는데, 이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라는 리스크까지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순환매는 분명히 계속 나올 거고요. 이 재신청에 대한 만약에 리스크, 이게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또 실망 매물이 나올 거라면, 실망 매물. 그런데 이 실망 매물을 나올 때 우린 뭐다? 이거를 타점으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이 수렴 과정 속에서 이게 주가가 내려가면 이 선을 딱 이탈한다고 해서 이게 수렴을 이탈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수렴이라는 건 전 저점 구간 이런 데까지는 이탈을 해야 이 수렴을 이탈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잡을 만한 타점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앞으로 그럼 HLB를 중장기적으로 혹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볼 때, 제가 이제 9월에 있을 호재, 거기에 따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봤어요. 이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상승은 앞으로 단기 고점이 분명히 나올 거고요. 이 단기 고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단기 고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고점 신호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 고점 신호에 우리는 무조건 분할 매도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분할 매도를 우리가 진행을 해야 앞으로 나오는 또 조정 구간에서 다시 한번 HB를 잡고 갈 수가 있다. 왜?
만약에 이 클래스 1이 나올지 클래스 2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따른 또 공백 기간이 있고 우리 결국 HLB를 보는 건 이 FDA 승인 과정 속에서의 그 이제 결과만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공백기 안에서 또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금리 인하가 실행이 되면 결국 이 경제가 어느 정도 또 무슨 아픈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이렇게 0.5bp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도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약을 처방받죠. 이 약을 처방받는데 이 약을 처방받자마자 사람들의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점차 점진적으로 우리가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경제도 금리 인하를 하자마자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점진적으로 인하를 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 현금을 풀고 자산 시장에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한 재료 소멸로 지수가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수가 큰 폭의 하락이 나온다고 할 때 이 HLB도 거기에 대한 흐름은 어쩔 수 없이 이 매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저는 그때 다시 한번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저점 매수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HLB를 우리는 앞으로 무조건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 이유들이 분명하고 근거들이 분명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이 타점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나가는지가 여러분들이 결국 뭐예요? 우리 HLB 여러분들, 우리 HLB를 지금 매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인 목표가 수익이잖아. 돈을 버는 거죠. 돈을 버는 거. 이 돈을 어떻게 벌어요? 우리가 돈을 버는 거는 비싼 가격에서 매도하는 게 돈 버는 거잖아요. 쉽잖아요. 간단한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료 모멘텀에 집중하는 건 이미 끝났다.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고 제가 여기서 또 말해봤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들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 타점을 결국 내가 이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될지를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되는 차례이다. 그리고 그 매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스텝까지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차례이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정보들과 이런 타점들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 커뮤니티에 많이 오셔가지고 제약바이오, HLB뿐만 아니라 제가 유한양행 그리고 현재 코로나 관련주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이 반도체 쪽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내용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타점들도 여기에서 같이 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문자와 이 커뮤니티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자 분들이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저 박프로와 이 HLB를 끌고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010-2011-9671로 저에게 HLB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시간 장중에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시장 브리핑 그리고 커뮤니티 링크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대신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내가 뭐 삼성전자를 투자를 했다 아니면 내가 SK하이닉스를 투자를 했다 이렇게 우량주를 투자한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돈을 버느냐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4년 전에 9만 전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지금 4년 동안 어떤 수익도 없어요. 지금 손실만 엄청 보고 있을 겁니다. 아직도.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잡주를 투자하는데 이 기업이 뭔지도 몰라. 뭐 하는 데인지도 몰라. 뭐 그냥 뭐 물건 만드는 것 같은데 근데 차트를 보니까 자리가 너무 좋아. 이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자리고 딱 지금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점이야 라고 하면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죠. 그러면 아무리 잡주라 하더라도 이 타점을 잘 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돈을 버는 수익 구조로 가져갑니다. 그만큼 우리는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한데 결국에 돈 버는 사람들은 가장 집중하는 건 이 타점이라고요. 결국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 가느냐 모르느냐가 앞으로의 우리 수익을 결정짓는다라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HLB도 충분히 우리가 대응을 통해서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수익을 앞으로 우리가 더 크게 불려 나가는 데는 분명한 우리가 이런 대응과 앞으로 이런 전략이 필요한 거고 이런 시나리오를 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 박프로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HLB라고 저에게 010-2011-9671로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내일부터 그리고 내일 모레부터 계속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소통해 나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내일부터도 비가 온다고 합니다. 다들 건강 유의 잘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